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최근에 나스닥이 연일 급락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주식을 오래 했었던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라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여기서 뭔가를 하고 싶은 그런 게 막 꿈틀꿈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식을 오래 투자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왜 그래야 되지만 그러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요즘 얘기하고 있는 의식에 기반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투자자들이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요. 지금 투자자들이 하는 생각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뻔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는 뭘까요? 지금 현금이 있으면은 너무너무 매력적인 가격일 텐데 요거를 아, 지금 현금이 없어요. 신기하게 거의 뭐 어렌 버핏이나 몇 명의 정말 대단한 사람들 아니고서는 현금이 지금 없습니다. 이게 주식 투자라는 게 다들 집단 의식으로 하는, 그러니까 개별적인 똑똑하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집단 의식으로 움직인단 말이죠. 그리고 아마 남은 현금도 1주 전, 2주 전에 다 소진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 그때도 싸 보였거든요. 그래서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은 정말 해안이 있구나. 나도 앞으로는 버핏처럼 해야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게 되냐면은 손실난 주식을 팔아서 버핏처럼 포트폴리오를 재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기술주 이런 거에 투자하지 말고 가치주라든가 뭐 정유주라든가 뭐 버핏 동이 했었던 뭐 그런 명언들을 생각을 하면서 막 코카콜라를 담고 막 그렇게 해요. 자, 그런데 뭐 요거는 항상 하는 얘기지만 그럴 거면은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을 사라. 자, 근데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을 사기에는 또 이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인데 이게 급락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긴 시계열로 봤었을 때는 되게 높아 보이잖아요. 또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을 사기에는 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코카콜라 같은 주식을 산다라고 했었을 때 또 코카콜라도 뭐 맞춰서 급락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거의 올타임 하이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그리고 코카콜라라는 주식이 뭐 저도 투자를 해봤었지만 요렇게 급등락이 좀 이렇게 꽤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천천히 긴 시계열을 보고 투자를 해야지 짧게 봤었을 때는 생각보다 변동성이 있어가지고 막 그렇게 또 재밌는 주식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손실난 주식으로 해가지고는 물론 길게 보면은 수익이 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성격이 급한 사람이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 장이 좋아지면은 그거 팔아가지고 기술주로 다시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자신의 성향을 좀 알아야 될 텐데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이 사람이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못 버틸 거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자, 지금 너무 과도하게 급락을 한 게 아닌가? 급락했으니까 급반등이 있겠지. 그래서 지금 손해난 주식을 팔아서 3배짜리로 급반등을 노려야겠다. 이렇게까지 급락을 하면은 그래. 뭐 장기간으로는 뭐 오르진 않을 수 있어도 단기적인 급등은 반드시 있을 거야. 라고 해서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주식 중에 하나인 쏙슬에 들어갑니다. 반도체 3배 레버리지죠. 반도체 3배 레버리지가 어, 어제 23% 급락을 했네요. 자, 요때가 분위기가 가장 좋았었을 텐데 그때에 비해서는 뭐 90% 이상 급락을 했고 사람들이 보는 건 뭐냐면은 옛날에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바닥을 왔지만 요 바닥에서 다시 한번 여기까지 왔어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 여기가 바닥이야 라고 해가지고 참 이때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여기가 바닥이야 난 장기 투자로 갈 거야 이 차트를 봐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까지 급락을 했지 얘도 지금 여기까지 왔어 이러니까 이제부터 엄청나게 올라갈 것이다. 근데 정말 정말 재밌는 거는요. 요게 요 상황에서 3배짜리 잘못 들어가면은 자, 요렇게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봤었을 때도 자, 제가 마지막 날이 지금 가격이 8달러 이 정도 되거든요. 요 20달러의 요 차트로 보겠습니다. 20달러 차트로 봐도 얘가 거의 마지막까지 바닥까지 온 것 같잖아요. 요때의 바닥까지.
그래서 20달러에 들어갔어도 지금 어느 정도냐? 60%가 손실입니다. 60%가 손실에서 수익으로 전환이 되려면은 이제부터 가격이 2배가 아니라 한 2.5배 이상 올라야지 8달러에서 20달러까지 올 수가 있는데요. 어디가 바닥인지 사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재밌는 거는 여기서 하루 급등을 했어요. 뭐 이렇게 데드캣 바운스가 됐던 뭐가 됐던 하루 급등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루 더 보자는 심리가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이게 거대한 산을 그리는 초입일 거야. 이렇게 하다가 계좌가 탈탈탈탈탈 녹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난 이틀간 뭘 샀는지에 대한 차트 그 기록인데요. 보시면은 채권, 뭐 장기채, TLT, 그리고 TLT인가요? 네. 장기채랑 테슬라, 그리고 테슬라 2배, 그리고 5위가 쏙3죠. 제가 지금 얘기했던 거. 그리고 자, 울트라 QQQ가 있고 울트라 숏 QQQ도 있습니다. 네, 이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물론 엔비디아, 뭐 아이온큐, 뭐 테슬라를 사신 분들은 괜찮을 수 있다라고 봐는데, 자,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요게 지금 최상위권에 있다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숏을 3배로 치는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상승을 3배로 치는 사람들하고의 정말 진검승부를 벌이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뭐 요거는 제가 뭐 길게 얘기 안 해도 네, 3배짜리로 이런 장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진짜 이건 도박입니다. 이건 그냥 도박이에요. 뭐 3배짜리로 돈 벌었다는 사람 제가 뭐 본 것 같습니다. 뭐 있을 수는 있겠는데 단기적으로는 벌을 수도 있겠죠. 장기적으로는 만약에 여기서 돈 벌잖아요. 제 생각에는 마치 도박에서 처음으로 돈 딴 사람들이 그게 최악의 행운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걸로 돈을 따는 것 자체가 저는 안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도 조금 나는 이성적이고 똑똑한 사람이야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뭐냐면은 내 경험상 이럴 때는 생각보다 계속 떨어지더라. 우리가 팬데믹 때 경험을 해봤잖아요. 자, 이게 QQQ인데요. 21년, 뭐 22년 초 이럴 때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졌죠. 이때도 다시 반등한다라고 생각했는데 떨어졌다가 반등하는 것 같다가 엄청 떨어졌다가 반등하는 것 같다가 다시 또 떨어졌다가. 자, 사람의 심리는 그래서 이때쯤에는 포기를 하게 되고 이때쯤에 올라가더라도 사람들이 다시 안 타요. 계속 떨어질 것 같거든요. 아무튼 이 정도 한 1년 정도 사람 심한 고문을 시키다가 다시 반등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여기서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고 반등이 있더라도 그냥 데드캣 바운스거나 그래서 사람들이 완전 주식에 떨어져 나가야지 될 것 같다. 이런 합리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은 사람이 어떻게 하게 되냐면은 자, 2가지의 경우로 나눕니다. 자, 지금 팔았다가 더 떨어지면 사자. 혹은 다시 반등을 주면 사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악수입니다. 내가 타이밍을 맞춘다라는 거는 굉장히 악수일 가능성이 있고요. 자, 그리고 세금적인 문제로 생각해도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내가 마이너스 20% 손실이에요. 자, 마이너스 20% 손실인데 이거를 팔아가지고 다시 뭐 100이라는 주식을 샀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 100을 매입을 해가지고 자, 운 좋게 내가 200에 팔았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미국 주식의 뭐 세금 자체가 한 20% 정도, 그냥 22.5%인가요? 뭐 그냥 20%라고 가정을 하고 세금 20%를 내고 수익을 80을 냈어요. 자, 근데 내가 20% 손실이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처음에 나의 투자 원금이 125였을 겁니다. 125였는데 다시 20% 손실을 봐가지고 100이라는 돈으로 200을 팔아가지고 수익이 180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현실적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내가 원래 125라는 주식을 샀는데 20% 손실이 나서
100에 다시 매입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주식이 50% 정도 올라가지고 150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20%의 세금을 내서 세금에 대해서 10을 내고 최종적으로 내 손에 쥔 돈이 140입니다. 그래서 나는 번 돈이 15라는 돈을 벌었어요. 자, 여기서 125에서 내가 계속 가지고 있었다가 내가 150에 똑같이 팔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세금이 최종적으로 5라는 세금을 냈어요. 세금을 반으로 줄였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가 번 돈은 145, 번 돈이 20입니다. 자, 물론 여기서 15, 20 하면은 얼마 안 되는 돈 같지만 요거 자체가 수익률이 지금 한 30, 25%에 30% 정도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뭔가 안전마진을 두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더 싼 가격에 매입을 해가지고 비싼 가격에 팔게 되면은 세금만 더 늘어나는 일일 뿐이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확신이 있으면 그래도 되죠. 확신이 있으면 그래도 되는데 내가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면은 귀신같이 네, 그렇게 안 됩니다. 정말 신기하게. 이 상황에서 손실이 안 나고 플러스다라고 하면 팔았다가 다시 들어가도 괜찮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내가 손실이 났는데 여기서 했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수익을 낸다라고 하는 거는 요것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의 영역에 가깝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요 생각에 또 파생이 되면은 뭐가 되냐면은 숏을 치자. 자, 요때 QQQ가 쭉 떨어졌는데 요 떨어진 기간이 거의 1년 정도 됐어요. 요때도 엄청나게 급등을 했다가 떨어졌잖아요. 요때도 보면 차트가 비슷해 보인단 말이죠. 이렇게 있었으니까 내가 봤었을 때는 여기서 더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해가지고 숏을 치잖아요. 자, 그럼 위에서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3배짜리 숏을 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숏을 치면은 재밌게 이게 용어가 지금 맞는지 모르겠는데 숏 스퀴즈 때문에 다시 오릅니다. 정말 신기하게요. 그리고 숏을 쳐가지고 생각보다 떨어지는 거에 그렇게까지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굉장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불안이 굉장히 극에 달한다라는 거를 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뭐 여기서 또 할 수 있는 최악의 수 중에 하나가 뭐 빅테크는 끝났다. 가치주로 갈아타자. 라고 해가지고 뭐 메타부터 뭐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뭐 배당주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로 갈아타는 경우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뭐 지금 사람들이 아까 제가 보여준 한국인 매수 순위에 있는 것도 보면은 지금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게 TLT예요. TLT가 그 20년, 30년짜리 장기채인데 장기채가 지금 보면은 굉장히 바닥에 와 있는 것 같잖아요. 요거를 짧게 보면은 요렇게 지금 반등을 하는 구간인 것 같은데 물론 채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는 한데 채권을 어느 정도 사는 거는 괜찮다라고 봐요. 근데 손실난 거를 가지고 이거를 메꾸려고 그러니까 급반등을 노리고 채권을 산다라고 하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가치주들이라는 게 지금 빅테크가 내려가고 하니까 가치주들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지금 딱히 돈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그런 것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가치주들은 원래 느리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격 급한 사람이 세워라 내워라 해가지고 올라가가지고 몇 년을 버틴다라는 게 또 쉽지 않습니다. 네, 애초에 그런 성격인 사람이라면은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제가 뭐 3배짜리나 숏 이런 거 아니면은 지금 갈아탄다고 하더라도 몇 년 후에는 수익이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성격이 급해가지고 빨리빨리 갈아타는 사람이 그거를 장기간 동안 가지고 있을 확률 자체가 적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오늘 얘기하는 투자는 재미없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어떤 얘기냐? 자, 투자자들은 마치 물고기랑 같아요. 자, 물고기를 잡을 때 어떻게 하나요? 요렇게 여기에서 요렇게 지렁이가 있는데 얘가 계속 살랑살랑 흔들려요. 자, 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먹이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너무나도 매력적인 야, 내가 평소에 지렁이들을 잡아먹으려면은 땅속을 맨날 이렇게 헤매고 다녔어야 되는데 매력적인
너무나 매력적인 게 바로 내 눈앞에서 이렇게 흔들흔들 거리고 있네. 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문단 말이죠. 매력적이고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매력적이고 자극적인 투자가 나에게 좋은 방향으로 오는 적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뭐 그렇게 운 좋게 되는 사람들도 있겠죠. 뭐 제가 그림 그리는 작가니까 그림을 그리거나 예술가 입장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사람들에게 자극을 주고 뭔가 예술 작품을 하기 위해서는 내 자체가 자극적인 사람이 돼서는 잘 안 돼요. 뭐 방탕하게 술이나 마시고 뭐 인생을 다이나믹하게 산다 그래서 다이나믹한 예술을 하는 거랑은 되게 다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돈을 벌고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자, 여성들이 되게 안정적인 남자들을 원합니다. 되게 안정을 원해요. 우리가 돈을 벌려는 이유는 뭐냐면은 불안감을 날려버리고 안정감을 찾으려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해가지고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보다 오히려 사업가보다 그냥 건실한 기업에서 이렇게 정년까지 다닐 수 있는 사람들 굉장히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투자라는 거는 되게 재미없게 해야 됩니다. 되게 안정적이고 그리고 재미없게 투자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길게 봤었을 때는 그렇게 기복 없이 직장 오래 다니고 이렇게 했었던 사람들이 웬만한 부자가 되는 경우들이 사실 많습니다. 물론 굉장히 자극적인 걸 추구해가지고 잘 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굉장히 극소수고, 그런 사람들도 나중에 더 큰 자극을 쫓다가 망하는 경우들도 사실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렇지만 인생을 살면서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 나만 아는 정보다. 아니면은 이것만 하면 나 인생 대박 난다. 이런 걸로 해가지고 잘 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내 눈앞에 너무나 자극적인,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뭔가를 강하게 베팅을 하고 그리고 지금 시장은 사람들을 굉장히 자극하고 있어요. 지금 시장은 굉장히 자극적인 시장입니다. 근데 이렇게 자극적인 거에 반응을 해가지고 잘 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옛날부터 내려오는 얘기가 있잖아요. 도박질, 그러니까 노름질, 뭐 계집질, 뭐 이런 거 하지 말아라. 계속 자극적인 거를 꼭 쫓고, 그러니까 마약 같은 것도 하게 되면은 더 자극적인 것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 내가 뭐 숏을 하건 세배짜리를 하건 짧게 하고 빠져나오는 거는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걸로 성공을 한다, 더 자극적인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 투자의 방향이 오히려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재미가 없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야, 그거 너무 뻔한 투자 아니야? 그거 너무 뻔하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재미가 있니? 근데 투자는 재미가 없게 해야 된다. 재미없게 해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처럼 자극적인 장에는 반응을 안 하는 게 제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장에 들어가면은 사실 뭘 하더라도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돈을 잃더라도 재밌고, 그러니까 재밌다라는 거는, 내가 도박하는 사람들도 돈을 크게 잃을 때 오히려 막 엄청나게 뭔가 몸에서 막 호르몬이 터지고 막 그런다라고 해요. 재밌다라는 거는, 자, 영화에서는 주인공이 성공만 하는 건 재밌지 않습니다. 막 파멸도 했다가 뭐 망했다가 뭐 죽었다 환생을 했다가, 이게 재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게 재밌는 게 아니라 엄청난 희노애락이 있는 게 재밌다라는 거예요, 인생에서는. 그러니까 남이 이야기를 봤을 땐 되게 재밌죠. 근데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나는 그냥 돈을 벌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극적이면 자극적일수록 그런 거를 안 하는 게 투자에, 제 생각에는 정석에 가깝지 않냐. 물론 저도 힘든데 자극적이지 않고 내가 생각한 원칙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투자이지 않을까. 물론 그게 어떤 정답을 가지고 있는지는 사람마다 되게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제가 생각했을 때, 뭐 이것도 다 저도 제 머릿속에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다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하고 있는 생각이 뻔한데, 이 뻔한 생각들이 너무나 재밌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너무나 재밌을 것 같고, 내가 남들보다 되게 똑똑하고 뭐 해가지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대부분 실패로 귀결날 가능성이 크고, 만약에 여기에서 너무나 짜릿한 수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팔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는 되게 똑똑한 생각처럼 보이는 것 같지만, 여기서 이미 30%의 수익을 날려버릴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길게 봤었을 때는 투자는 계속 돈을 불려나가면서 나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극적이고 자극적인 거, 시장은 계속 자극을 주면서 막 지금이야 하면서 계속 꼬셔요. 계속 꼬시는데 이럴 때는 반응을 안 하는 게 제일이다라는 겁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